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얼마 전 한 할아버지가 집에 불이 나서 숨졌는데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분이 변을 당한 것이라 더욱 안타까웠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독거 노인의 대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양열 관장 그리고 이중섭 박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안타까운 이 사고와 관련해서 JTBC의 뉴스 한 대목 짧게 보시겠습니다. 7평 남짓한 집안이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 일단 유독 가스가 새까맣어요. 새까맣어. 어떤 얘기는. 왜 막 숨을 못 쉴 정도였어. 그래서 그 관리실 아저씨 오고 그 관리실 아저씨가 저거 물수건 좀 묻혀갖고 오라고 그러고. 이 불로 홀로 살던 67살 임모 할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기장판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기장판 하부 쪽에 이렇게 많이 탔어요. 그 스티로폼이 스펀지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아예 다 녹아내렸어요. 앞부분만 다. 정부는 2008년부터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첨단 센서 장비를 설치해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독거노인이자 중증장애를 앓고 있던 임 할아버지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15년도에 한 번 내려오고 17년도에 한 번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좀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지난해 전북의 독거노인 가운데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대상자는 9,700명으로 전체 독거노인의 12.3%에 그쳤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리포트 내용 다시 한번 보셨는데요. 이건 분류를 하자면 이 독거노인의 이 안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독거노인이 얼마나 드는지 그 현황을 좀 잠깐 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이 독거노인의 현황을 나타낸 건데요. 2000년도에 노인 인구가 335만 명, 그중에 16%인 54만 명이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는 144만 명으로 껑충 뛰지요. 전체의 21%. 2035년에 가면 더욱더 무섭습니다. 전체의 23%인 343만 명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독거노인의 현황인데요. 독거노인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은 노인 인구의 증가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사회 문화적 요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부양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 어르신을 부양하고 싶지 않은 또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독거노인을 증가하게 한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노인분들도 따로 살기를 좀 원하시는 그런 노인들도 계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싶고 또 며느리와 함께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 스스로도 또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독거노인에 관한 문제점 크게 보면 이 경제적인 빈곤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이 고독감이라든가 우울감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대별돼서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독거노인의 경우에 특별하게 이 빈곤의 문제가 더 강조되는 까닭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독거노인의 경우에 일반 그냥 노인에 비해서 빈곤이 더 심각합니까? 그렇습니까? 네, 일반 어르신들에 비해서 이제 보통은 그 혼자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빈곤율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실제 부부 세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고요. 독거노인들이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경제활동을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한 14%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나머지 어르신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전혀 수입원이 없는 어르신도 3% 정도 된다고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이 악화되거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혼자 계시면서 고립되면서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도 않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냥 고립된 상황들이 많아져서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이 더 경제적으로 그 빈곤한 것은 수입원이 그만큼 뭐 두 분이 계시는 것보다 더 적기 때문일까? 왜 그럴까요, 그건? 그러니까 독거노인은 서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노인이 많습니다. 예. 되게 독거노인들의 상당수가 만성질환에 좀 걸려 있고요. 또 우울증이라든지 또 치매의 유병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건강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지만 예. 독거노인은 건강상의 문제가 상당 부분 일반 노인에 비해서는 높기 때문에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것 예. 이런 이유가 가장 소득을 낮게 하는 이유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자체 참여 비율이 일반 어르신들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결국 빈곤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인 가구를 보통 조사해 보면 올해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은 통계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우울감이나 이런 게 높으세요. 그래서 예. 이제 아무래도 우울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경제활동 참여도 줄어들고 자꾸 위축되어서 예. 그 연관된 것들이 빈곤으로도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빙글빙글 도는 순환 같은 그런 문제기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빈곤과 그리고 이제 건강이 악화되는 거, 그리고 예. 역할이 상실되는 거, 이 세 가지가 거의 어르신들의 순환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그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긴 될 것 같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빈곤율이 한 35%대예요. 평균적으로 일반 가구의 빈곤율이 한 17%, 8%대라고 보면 노인 빈곤율도 매우 높은 상태인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빈곤율이 45%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두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빈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일을 하려면 어쨌든 건강이 매우 중요하지만 건강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소득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 소득이 경제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자식이 주는 사적 이전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용돈 같은 게 있는데요. 독거노인은 상당 부분 또 이전 소득의 비율도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들로부터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가족과 떨어졌다 보니까 소득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가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빈곤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 주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좀 많이 성장해 왔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기초연금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제 제도가 변화해 왔긴 했는데 여전히 연금 시장을 조금 더 강화해 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을 좀 더 그 인상해 달라고 하는 욕구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 연금뿐만이 아니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고립을 해제할 수 있는 접근들로 많이 가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뭔가 참여하면서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들을 조금 더 확대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훨씬 더 현장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1차적으로는 빈곤 문제 해결에서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해결이 가장 인상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독거노인들이 어떤 환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잠깐 좀 풀어줄 수 있는 몇 가지 단적인 지표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예,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건데요. 경로당이나 이 복지관 같은 이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비율이 한 63% 정도 되는데 그런 곳 없이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도 없다. 아마도 좀 외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비율이 한 37%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예, 전체의 16%는 이 가족과 전혀 만나지 않거나 만난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만나지 않는다.
역시 외로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전체의 4.7% 정도, 저게 한 전국적으로 7만 명 정도 되는 숫자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그 고독감, 외로움 이런 것인데 사회에서 조금 뭐랄까요? 그런 뭐 경로당이라든지 뭐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나가지 않고 가족들과 또 만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 또 그런 건데 이걸 결국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 저희가 조사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 독거노인 중에서 고독사 예비군이라고 표현하는 위기노인이 한 7.8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우울감을 보이는 지수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이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고요. 예. 전주시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본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경우는 우울감을 표시하는 어르신들이 전국 통계 4.7%보다 훨씬 높은. 전주시의 경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서 우울 척도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 이상 우울감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제 어르신들은 움직이거나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갈 수 있는 분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일과를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매우 신중하고 그냥 별일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예. 그렇게 혼자 계셨을 때 가지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정신건강의 피폐라든가 이런 문제들 조금 더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번 더 여쭤보면 전주시 경우 특별하게 그렇게 더 많은 비율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게 이제 그 매년 그 조사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차이? 예. 복지부 중앙에서 조사하는 건 이제 대도시권이나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올해 지표에 특히 우울감 지표가 본격적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예. 올해 지표는 아마 전국적으로도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주시만 뭐 딱히 예. 늘어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예. 전국적으로 예. 많이 늘어날 예.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사회라는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고 따로 좀 격리가 돼 있다 할까요? 뭐 좀 은둔해 있다 할까요?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해소하는 게 관건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적 질환의 문제, 또 치매라고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고독감에서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고, 예. 또 이제 단절감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 그분들이 관여할 수 있는 곳,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곳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도 정신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또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독거노인이 현재 시설을 오게 하는 것보다는 예. 찾아가서 방문형으로 예. 서비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화면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했더니 좀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속해 있는 건데요. 74살 되신 할머니, 남편과 사별한 후에 그 심리적인 충격으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피하게 되고요. 심지어 자식들도 이 할머니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었겠죠. 어울림을 유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심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경우인데 하나 더 보실까요? 예, 68살 된 역시 할머니입니다. 2번 결혼에 실패했고요. 많이 의지했던 오빠가 있던 모양인데 숨지셨고 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거동도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까지 시도한 그런 경우였는데 역시 이 사회 참여를 좀 유도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가할 만큼 삶이 많이 개선이 됐다. 이런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이 사례 보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네. 유도해내는 것, 이게 굉장히 포인트 중에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단절된 관계를 지역 속에서 뭔가 끌어내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어렵다. 예. 어렵지만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 단절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예. 이제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문제고요. 그래서 예. 그런 일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라든지 그래서 혼자 계시지 않도록 예. 자꾸 친구도 만들어주고 예. 뭔가 지역에 자꾸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이런 예. 것의 시작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작업들을 결코 가벼이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중섭 박사께서는 조금 전에 찾아가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누가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 그분들을 예를 들면 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역할이 그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정부 시책으로 지금 독거노인 관리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문제의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독거노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가족 부양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는 이제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또 국가가 또 지역사회와 함께 예. 지역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로 독거노인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독거노인 관리사 사업이 있고요. 예. 또 재가노인 같은 경우에는 식사 배달을 해주는 사업들이 예. 있고요. 예. 또 경로당 같은 경우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함께 예. 생활할 수 있도록 예. 거점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아무래도 독거노인 문제를 개인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특정 가정 문제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 예. 전체 풀려가는 숙고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혹시 그 할아버지도 그 할머니께서 외롭지 않은지 늘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관심을 갖는 일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이렇게 몸이 좀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접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금 전수조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올해 전주시만 해도 14,600세대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은둔하고 계시거나 우울감이 심하거나 그리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발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어르신들을 발견을 하면 저희가 이제 직접 그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분들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안내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직접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건복지관 친구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또 어르신들을 안내해서 자꾸 나와서 뭔가 참여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참여를 느끼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 이게 예. 저희 한 어르신을 참여시키는데 거의 한 사회복지사 한 명이 한 10번 이상은 방문해요. 예. 그래도 마음을 못 여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거든요. 예. 스스로 그래서 자꾸 네, 기피하시는 그렇습니다. 모양이시고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 속에서 최소한 말이라도 건네는 사람들을 만드는 일을 예.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그렇게 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이것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뿐만이 아니라 생활관리사 선생님들과 연결된 지역의 이제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예. 지역에서 함께 공동체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예.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이 예. 일들이 조금씩 확대되고 줄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은 아무래도 농촌보다는 도시가 조금 더 환경이 열악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농촌과 도시의 비교가. 아무래도 도시는 복지의 인프라가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도시가 좀 낫습니까? 예,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 반면 예. 농촌 지역은 노인복지관이 주된 복지 시설들인데 읍내 이외에는 면 단위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 면 단위 경로당 이외에는 복지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성이 있다고 한다면 도시보다는 농촌 어르신이 더 많이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농촌에서 그룹홈 같은 거 많이 하던데 그런 거 좀 대책이 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그 보건복지부도 독거노인 관련돼서 대책을 고민할 때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전라북도 잘하고 있는 독거노인 관리 사업입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단순히 여가만 즐기는 공간이 아니고 예. 어르신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숙사를 만드는 개념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 어르신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심리적 안정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함께 밥을 드시기 때문에 결식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점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예. 복지부도 지금 독거노인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만큼은 이 사업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요. 몇 가지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예,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생활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응급 안전 돌봄 서비스가 있고요. 서양열 관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이런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저희가 봤던 그 사례의 경우에는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여러 가지 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돌봄 서비스가 사실 가동되지 않은 경우예요. 이건 뭐 예산의 부족이라고 봐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복지부가 이 총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복지부가 총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 때문에 늘어나지 못하고 수요는 있지만 이거를 현장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애도 가지고 있으시면서 독거인 경우 같은 경우는 빨리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늘어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돌봄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좀 정리된 걸 보여드렸었는데 저 외에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독거노인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리된다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고 소득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일자리 정책으로 가서 안정적 소득 기반을 창출해주는 사업들로 가야 된다 보고 있고요. 독거노인 중에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돌봄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돌봄 기본 서비스라든지 응급안전 돌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죠. 이제 국가가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지역도 하고 있긴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이 많이 소관되고 그렇지만 지역의 재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정 정도를 다 투여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특히 독거노인 문제만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 확충하고 더 많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니 경로당 같은 공동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영렬 관장께서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그 빠진 부분이 있다면,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더 촘촘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은 27명 이 정도 1인당 그 연락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율을 좀 낮추면서 실제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독거노인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이 지역사회의 목과 관심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